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이를 먹게 되면서 점차 지혜가 쌓이고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후회하지 않고 노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내 몸에 쌓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몸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만큼은 청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더 할 것은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70대, 80대의 노년으로 향할수록 줄이고 살거나 버리고 살면 행복해지는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말을 함께 들어보시고 지금 나는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노년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단력이 필요하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차단력이란 우리 삶에 불필요하거나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걸러내는 능력이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같다. 특히 심리적인 차단력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기제이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차단력이 필요한 걸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SNS 미디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에 둘러싸여 있다. 물론 이것은 인생에서의 재미를 유발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감정을 소모시키고 때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걸러내고 중요한 것들을 담도록 나의 노년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인생 존중을 위한 최고의 힘 차단력. 왠지 모르게 늘 초조하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한참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차단력을 높여야 한다. 혹시 3대 7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핸드폰의 기능 중 70%는 쓰지 않고 집안 공간의 70%는 사용하지 않으며 살림살이의 70%가 다시 쓸 일이 없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덜 중요한 70%에 치중하여 중요한 나머지 30%를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나만의 길을 걸으며 중요하지 않은 70%를 차단함으로써 진정으로 내 삶의 중요한 30%를 즐겨야 한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어림짐작으로 만들어낸 두려움 대신 본인이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에 100%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릴 때는 물론이고 나이 들수록 더욱 와닿는 말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행동한다. 사실 이러한 태도보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은 차단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지향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식으로 바꾸고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 개발을 하는 등의 삶의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노년에 들어서면 이제는 탐욕을 내려놓을 때다. 장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재물을 탐하면 위험이 따르고 권력을 탐하면 모든 것이 고갈된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나 모든 것을 욕심내고 탐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상인이 타이어 공장을 열었다. 최선을 다해 운영한 덕에 공장은 금세 크게 성공했다. 성공한 상인은 조선업에 관심이 생겨 제조 공장을 세웠다. 얼마 뒤에는 주류업이 성행이라는 말에 단숨에 주류 회사까지 차렸다. 상인은 사업을 많이 할수록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회사는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사업의 버팀목이던 타이어 회사마저 경영 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동안 망연자실했던 그는 금방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느 날 포도 농장으로 간 그는 농부가 흠이 있는 청포도를 잘라버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버려지는 포도가 아깝다는 생각에 상인이 물었다. 이 포도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잘라버리는 겁니까? 농부가 답했다. 포도를 조금씩 잘라내지 않으면 저들끼리 양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과육이 크게도 못 자라고 당도도 떨어지죠. 이렇게 조금 잘라줘야 남은 포도들이 더 잘 익고 맛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농부의 설명을 들은 상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 욕심을 내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는 법이었다. 중국의 한 대표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토끼가 보인다고 토끼를 쫓거나 야생 닭이 보인다고 닭을 쫓거나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산을 정복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글짓기 강좌를 수강하는 친구를 따라 무턱대고 글짓기 수업을 신청하거나 길이가 짧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동료를 보고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동료를 따라 동영상 제작 교육 과정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에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흐지부지 써버리고 결국 경제적 정신적 낭비로 인한 자기 회의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탐욕은 끊임없이 삶에 요구하게 만들고 차츰 모든 행복을 갉아먹는다라고 말한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감정 소모로 이어질 수 있다. 걱정과 고민에 빠졌을 때에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여 곧장 행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함이 최고라는 말처럼 진정한 가치는 단순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탐욕을 차단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 타인의 간섭은 신경 쓰지 마라.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휩쓸린 우리는 언제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그래서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듯이 보여도 남들과의 맹목적인 비교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 한마디에 자신을 놓아버린다.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은 옆집 아이를 보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지는 상관없이 명품 옷을 사준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대도시에 집을 마련하자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는 번지르르한 이유를 대며 대도시에 진입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쓴다. 정작 자기가 그곳에서의 생존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또는 동료가 차를 바꾸면 내 차를 바꿔야 할 때인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차를 바꾸곤 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리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자신의 인생을 대입하지 말아야 한다. 노년이 되면 말을 버려라.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떤 말을 하느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버릴 줄 알고 줄여야 할까?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살펴보자. 먼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 인간관계에서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면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계속 나오고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인생의 특정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말은 아낄수록 좋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뱉은 말이 주변에 전해지게 되면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 사이다. 시절인연이란 말도 있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곤 한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하다고 해서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밝혀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를 부를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남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전부를 믿지는 마라. 그렇다고 해서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은 무조건 버려라. 말할 때에도 나를 자랑하지 마라. 조금 나은 점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뽐내며 타인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 타인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특히 자식 자랑은 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자식이나 손자 자랑을 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 앞에서 자랑을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고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겸손함을 길러 사람들의 질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타인의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은 것인데 이럴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술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면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은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빠르게 잊어버려라. 무엇보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잘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말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60대를 지나 70대, 80대의 이 나이쯤 되어서는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 중 하나가 텅 빈 지갑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할 필요 없다. 사람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떠나가고 돈만 노리려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다가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시기와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노년이 되면 이제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는 버려라. 특히 이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이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하게 젊어 보이기 위해 옷이나 얼굴에 과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나이 들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고 깔끔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시술을 받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추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다. 비슷하게 명품이나 고가의 옷들도 그렇다. 명품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괜찮지만 여러 개를 욕심내고 지인들이 있다고 해서 나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구매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남을 의식해서 하는 소비는 사실 내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허영심이 도움될 리 없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자. 이 소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를 모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젊을 때와의 소비 패턴과는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특히 너무 싼 것만 찾는 소비는 이제 놓아줄 때이다. 물론 싼 것을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물건도 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거나 입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것을 그에 맞는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좋다. 어떤 물건이나 옷의 경우에는 오히려 싼 것을 사면 자주 망가져서 쓸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자주 구입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낭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5년 이상 쓸 제품이나 옷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질이 좋고 그에 맞는 가격의 것을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도 아끼고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돼서 절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신발의 경우에도 조금 가격이 있는 신발이 발 건강에 좋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주방용품 역시 마찬가지다. 프라이팬의 경우에도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좋은 코팅이 된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저렴한 프라이팬은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금세 코팅이 벗겨져서 자주 바꾸게 된다.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너무 자주 바꿔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나갈 것 같다면 그 제품을 다음번에 구입할 때에는 더욱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소비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한 차단력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차단력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시간을 잘못 쓰고 조금 남은 열정과 에너지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다.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는 사람들은 정작 발밑에 있는 길을 못 보는 법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면의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번잡한 곳에서도 안정을 찾자.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이 변해도 여전히 고요할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제 아무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도 불편하고 불안할 것이다. 즉, 고요함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초조함과 불안함은 사람의 마음을 공중에 띄워 현실을 간과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반대로 마음이 진정되면 탐욕과 욕심이 줄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불안함이나 속상함을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 감정 소모의 원인을 차단하자. 무엇을 중단할지 결정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과 에너지이다. 따라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차단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불안이 심하다면 불안을 야기하는 뉴스를 차단하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집중력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차단해보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쓸모없는 정보, 과도한 생각, 타인의 간섭, 불쾌한 말들은 과감히 차단하고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타인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쉽게 잃어버린다. 감정 소모를 멈추고 중요한 일에 목표를 두자. 한 걸음씩 발자국을 남기다 보면 어느새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이 들수록 줄이거나 버리려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에너지를 지킬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차단하는 방법을 모르면 감정 소모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감정 오염을 차단하고 외부와 타인의 인식을 차단하고 비효율적인 활동을 차단하여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간소한 인생으로 감정 소모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노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